정치의 표면은 언제나 좌와 우, 진보와 보수가 격렬히 맞서는 장면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세계 질서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념의 선을 넘어선 더 큰 흐름이 존재한다. 그것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금융과 기술, 그리고 초국적 네트워크의 힘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정당이 아니라 그 위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움켜쥔 세력들이다. 19세기 유럽에서 로스차일드 가문은 국가를 초월한 금융망을 세웠다. 나폴레옹 전쟁을 거치며 각국 정부에 전쟁 자금을 공급했고 유럽 전역을 잇는 가계 은행망을 통해 국제 금융의 뿌리를 내렸다. 그 순간부터 국가 권력 위에는 금융 권력이 있다는 사실이 정치인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진실로 자리 잡았다. 그것은 곧 현대 금융 질서의 토대가 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며 이 흐름은 제도 속에 뿌리 내렸다. 1913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출범은 민간 금융과 정부 권력이 결탁해 화폐 발행권을 장악한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브레튼 우즈 체제가 등장했고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은 IMF와 세계은행 체제는 미국과 국제 금융 세력이 세계 경제의 심장을 틀어준 구조였다. 중세 유럽에서 대부업으로 출발한 그들이 이제 세계적인 대부업자가 된 셈이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 시스템을 뒷받침해 주었던 세력이 바로 유엔이다. 이념 대립이 격렬했던 냉전기조차 이 질서는 흔들리지 않았다. 냉전의 종식은 또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1980년대 미국과 영국의 신자유주의 개혁, 소련의 붕괴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세계 규범으로 확립했다. 이 과정에서 다보스 포럼, 빌더버그 그룹, 트라이레이터럴 커미션 같은 네트워크가 핵심 역할을 했다. 겉으로는 비공식 모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각국 정책 의제를 공유하고 방향을 조율하는 무대였다. 국가 권력의 교체와 관계없이 세계화는 불가피한 흐름이라는 명제가 굳어졌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명제들을 글로벌 어젠다라고 명명했다. 21세기에 들어 금융과 군산복합체의 영향력 위에 새로운 권력이 겹쳐졌다. 베트남전과 걸프전을 거치며 만들어진 새로운 구조였다. 여기에 전 세계 정유 기업들이 가담했다. 더 나아가 이 에너지 카르텔은 기술과 데이터의 힘을 추가했다. 이후 생겨난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시장의 승자를 뛰어넘는 지배자가 되었다. 그들은 이제 인공지능과 데이터, 네트워크를 장악하며 초국가적 행위자로 부상했다. 이미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전 세계 모든 국가, 모든 행정 시스템에 적용된다. 이들이 바로 가까운 미래에 전 세계 국가 융합망과 국가 정보 자원을 설계하고 통제할 세력들이다. 한 국가의 정부조차 이들의 힘을 온전히 제어할 수 없다. 데이터와 플랫폼이 국가 안보를 넘어 사회 운영의 기반이 된 지금 빅테크는 새로운 권력층으로 자리 잡았다. 이 흐름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1988년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실린 피닉스가 암시했듯 세계 단일 화폐에 대한 구상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왔다. IMF의 SDR, 각국 중앙은행이 추진하는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 기반 초국적 결제망은 포스트 달러 시대의 실험판이다. 세계 금융 엘리트가 그리는 청사진은 결국 국경을 넘어선 단일한 금융 인프라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미국이며 트럼프가 추진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CBDC로 진입하는 전초 단계의 프로토타입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 질서를 움직여온 축은 좌우의 정당 정치가 아니다. 선거와 정권 교체가 국가 단위의 정책을 흔들 수는 있지만 금융과 기술, 국제 네트워크가 구축한 질서는 그 위에서 국권이 작동해왔다. 정권이 바뀌어도 그 위에 기득권은 영원하다. 로스차일드 금융망에서 브레튼 우즈 체제, 신자유주의 세계화, 그리고 21세기의 기술 권력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맥락이 이어져 있다. 표면적 대립의 이면에서 흐르는 거대한 합의, 그것이 세계를 실제로 움직이는 힘이다. 이 모든 대립과 갈등 속에 세계는 그들의 기득권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이른바 정반합의 원리인 것이다. 오늘날 국제 정치와 경제를 이해하려면 좌우의 이념 대립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보이지 않는 손을 쥔 세력의 흐름, 곧 금융과 기술, 그리고 초국적 네트워크가 어떻게 얽히며 세계를 재편하는지를 직시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이 흐름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 흐름 속에서 트럼프도, 푸틴도, 일본의 총리도, 영국의 수상도, 한국의 대통령도 자유롭지 않다. 우리가 매일 목격하는 좌우의 대립과 여야의 갈등은 격렬해 보이지만 본질은 다르다. 그것은 링 위에서 주먹을 주고받는 복싱 경기와 같다. 선수들은 치열하게 맞붙지만 경기를 설계하고 판을 짜는 것은 선수들이 아니라 복싱 연맹이다. 연맹은 이익을 위해 대결 구도를 만들고 관중은 그 싸움에 열광한다. 세계 정치 역시 이와 같다. 각국 정치인들의 대립은 겉으로는 선과 악의 투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큰 권력망의 설계 속에서 움직인다. 악을 대적하는 더 큰 악 혹은 덜 큰 악이 존재할 뿐이다. 대중은 링 위의 싸움에 시선을 빼앗기고 무대 뒤에서 판을 설계하는 손길을 잇는다. 누군가 홀로 이 거대한 세력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믿는 것은 순진한 환상이다. 세계를 움직이는 싸움은 눈에 보이는 링 위가 아니라 그 링을 설계한 보이지 않는 손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다. 언제나 역사 속에는 엘리트 집단이 존재했다. 이는 동물 무리에도 우두머리 집단이 존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고대부터 중세를 거쳐 아시아, 중동, 유럽, 시베리아, 중앙아시아를 막론하고 그들은 각기 다른 얼굴로 나타났다. 시대가 바뀌며 수단과 어젠다는 변했지만 보이지 않는 권력으로 세계를 조작하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신념과 사상을 항상 특정한 기호와 동작, 그리고 숫자와 다양한 표식들을 통해 드러낸다. 세계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이러한 요소들. 그러나 대중들은 이를 눈치채지 못한다.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심볼들을 사람들은 단순히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넘어간다. 그러나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다. 거대한 음모의 퍼즐 조각들이 잠깐씩 수면 위로 올라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다. 이 구조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용납되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결국 세계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설계되어 왔다. 정권은 바뀌고 이념은 교체되었지만 금융과 기술 그리고 네트워크는 끊임없이 이어져 권력의 심장을 움켜쥐었다. 정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대립은 관객을 위한 연극일 뿐 판을 짜는 자들은 무대 뒤에서 조용히 웃는다. 나는 이 흐름을 기록한다. 그러나 기록하는 순간조차 나 역시 그들의 질서 속에 포획된 하나의 톱니바퀴일 뿐이다.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은 쓰러지지 않는다. 그들은 얼굴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며 또 다른 질서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 무대 위에서 움직인다. 끝나지 않는 연극 속에서 말이다.